네, 대구 북구갑 권한희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단통법 관련한 질문하셨는데요. 포함해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한 정책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단통법이 실시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운영될 줄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살피고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어야 됐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렇게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해서 미래부도 미리 예측을 해보거나 그렇게는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은, 네. 시뮬레이션이 항상 100% 정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단통법 이후에 이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단통법 시행 전후의 보조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단통법 시행 전이고요. 빨간색이 단통법 시행 이후인데요. 지금 모든 폰들이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전보다 57.2%가 낮아지고 갤럭시 그랜드2 같은 경우 40%, 베가 아이언2 같은 경우에는 47.4% 모두 다 낮아졌어요. 높아진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통 3사는 단통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네, 미래부에서는 이통 3사의 경영진이나 구체적인 영업 방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거나 저희가 행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던가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 3사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제 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줘야 되고 또 요금 할인도 있고 추가의 지출이 생길 요소가 단통법에서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잘 유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체감 통신비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통신요금에서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볼 때 아까 갤럭시 S5를 보면은 원래 지원금이 단통법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단통법 이후에 11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평균으로 24개월 할부를 할 때 나누면은 이용자 체감 통신비는 월 평균 4.3% 증가합니다. 사실 이건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많을 때는 사실 58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자고 한 단통법이 이렇게 도리어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계통신비 인하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알뜰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제출받은 MVNO 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통 3사의 알프는 2013년 기준으로 31,263원이었고요. 반면에 알뜰폰은 62% 저렴한 11,935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많이 인하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지금 2012년도 795억 적자고 2013년도 913억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비해서 산업 자체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 9월부로 끝나는 전파 사용료 면제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검토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뜰폰은 이 수치적으로 볼 때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23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8월에 우리 한국산업조직학회로 주최로 열린 그 학예 학술대회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실제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장 지배력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요금 10%를 인상을 하면 결국은 우리 메이저 사업자인 SKT에서 많은 가입자들이 마이너 사업자로 이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후발 사업자 사실 요금 인가제는 우리가 요금을 너무 높이지 말라고 정책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은 의통 3사의 요금 담합제와 비슷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요금을 지배적 사업자가 정하면은 다른 사업자들도 거기에 따라하는 지금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어나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어나 하되 일부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용자 차별 심화나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도 요금 규제 개선 로드맵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이 부분에 또 같이 반영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1GHz 주파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LTE용으로 허용하는 게 맞느냐?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전파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은데 미래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기가로 이제 허가를 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IMT, BTS 방식으로 이제 허가를 했는데 LTE도 IMTDS 내에서 하나의 진화 과정이다라는 ITU의 해석이 조항이 있으므로 그걸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에 허용한 LTE가 당시 2000년대 기술 방식으로 규정된 ITU가 정한 IMT DS 방식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관련된 기술 표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M.1457 기술 표준을 보면 2000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WCDMA부터 시작해서 HSDPA, UPA, 그 다음에 LTE, 2013년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